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이걸 보면 AI 로봇 시대에 정말 성큼 다가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AI를 등에 업은 뉴욕 증시 많이 올랐고요. 우리 주식시장 랠리도 정말 뜨겁습니다. 이 CES에서 눈길 간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가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코스피는 장 시작하자마자 4,600도 뚫었습니다. 지금은 4,558 정도. 그래도 사상 최고인데요. 코스피 도장 깨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장중이긴 하지만 4,600 도장도 그렇죠. 깨긴 했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문을 열자마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치솟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젠슨왕이 연설할 때 메모리 공급 병목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메모리 업체 3대 업체 중에 2개, 상위 1등, 2등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코스피 지수를 하드캐리하면서 지금 주가를 밀어 올렸고요. 네. 지금 최근까지 봤더니 어제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4,000선에서 지금 4,500선까지 왔잖아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기여한 기여분이 무려 7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게 전체 코스피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오른 종목보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지만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반도체 집중 랠리다라고 아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삼성전자 오늘 14만 원 넘었고 SK 하이닉스는 75만 원을 뚫었습니다. 교수님. 네, 14만 전자와 75만 네. 닉스가 벌어진 것 같고요. 아까 고란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시총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합쳐도 코스피에서 시총이 3분의 1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올라가면 주가 자체는 올라가는데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부진한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은 좋은데 왜 내 통장은 불어나지 않지라는 생각들의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네. 오늘 당정은 올해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반도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첫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당은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아울러서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둘째는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하여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 산업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많네요. 반도체만 오르는 걸 좀 섭섭해야 되는 건지, 반도체라도 이렇게 올라서 다행인 건지,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증권사들은 지금 올해 전망치를 모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6천이 그리 멀지 않아 않았다. 보이기도 네. 해요. 네. 실제로 이제 연말에 올해 전망치를 냈던 증권사들 가운데 한 여러 곳이 목표 지수를 높였습니다. 네. 뭐 5천에서 5,200으로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구두긴 하지만 6천도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올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넣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위주의 장세거든요.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없으면 아마 이런 시장 사상 최고치 경신 의 수혜를 아마 받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지난해 말에 NH투자증권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기 고객들 300만 개 정도 계좌를 이제 열어봤는데 지난해 지수 75%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3% 고객이 손실 마이너스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좀 맞추기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맞추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맞추는 게 단기간에 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의 문제인데 지금 아까 저도 이제 아까 정부의 발표를 당의 발표를 들으면서 약간 놀란 부분은 반도체 위주의 정책은 사실 반도체 산업은 장점도 있지만 스윙이 너무 큽니다. 물론 이번에는 좋은 사이클이 AI랑 같이 들어와서 좀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만 빠질 때는 반도체 산업은 또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네. 너무 경제가 반도체에 의존하게 되면 그 경제 스윙, 반도체 스윙이 경제로 그대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촘촘히 조금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그런 네. 정책들이 나와야겠군요. 그게 이제 주가 시장에서도 그 네. 44% 잃으신 분들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겠죠.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좀 많이 뛰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이 수익률을 인증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고 기자, 이게 1969%입니다. 2분, 과거 주당 7,800원에 전 재산을 올인했다는 전설의 인물이라고 해요. 사실 이 7,800원 주가면요.
2011년에 SK가 하이닉스 인수했기도 전 주가입니다. 아하. 이때 하이닉스 사실 다들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산 거군요. 네네. 네. 그때 이제 이분은 자기가 하이닉스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음. 약간 회사 망한다 안 좋다라고 하니까 약간 오기심도 발동했고 애사심도 나오면서 내가 샀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밝혔더라고요. 당시로 보자면 2011년에 SK가 하이닉스 인수할 때도 SK가 하이닉스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이닉스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분은 애사심과 오기심이 발동해서 산 수익이 무려 지금 현재 투자 원금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그 사이에 수익 실현할 만하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그런데 그 이제 거기 이 수익 인증글 밑에다가 이제 올렸죠. 이 형 아직도 팔았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매도 시점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할 정도로 뚝심 있게 들고 가는 이 모습. 사실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직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직원으로서 월급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고요. 투자도 자기 회사에 투자해서 굉장히 성공한 분으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